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세 번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민의 힘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일소공도협동조합의 신소희 연구원과 옥천산림협동조합의 주교정 선생님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담 3 진행을 맡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의 신소희입니다. 네, 앞선 대담에서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농정,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재정 개혁, 그리고 농업 농촌의 혁신을 이끌어갈 미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얘기할 때 지역 공동체 중심 그리고 주민 주도라는 원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담에서는 이제 옥천살림의 주교정 선생님을 모시고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정 추진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자치와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역시 현 정부에서도 지역 주도형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국가 균형 발전 목표로 삼고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 협약이나 농촌 공간 계획, 그리고 신활역과 같은 농정에서도 이제 주민 주도의 생활권 단위의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민간 추진 주체 양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 3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좀 톱파보고 안남과 옥천군의 경험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주민 주도 그리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농정으로의 이제 전환을 이끌어 나갈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교정 선생님께 간단한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충북 옥천에서 농사짓고 있는 주교정입니다. 소개를 할 거는 없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직감이라고 할까요? 한 역할. 마을 이장 했었고요. 그리고 안남에 작은 배바우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관장 일을 했었고, 안남면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주민자치조직이 있습니다. 쪽 위원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옥천에서는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옥천산림협동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옥천군 그리고 안남면의 활동의 주축으로 계속 이제 그 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해 주셨던 옥천군 안남면은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작은 음악회, 배바우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순환버스 운영, 이런 배바우 마을신문 발행 등 지역의 필요에 맞춰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간 다양한 자치 활동이 이 여러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활동, 자치 활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2006년에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주도로 면 단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역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일찍이 실현해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도 아니고 이런 작은 면 안에서 주민 주도로 이렇게 국회와 같은 대표 조직을 만들기까지는 좀 온갖 곡절과 좀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남면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 주민의 폭넓은 지지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서로 간에 얘기하러 가니까 익숙치 않아서 상당히 이제 어색하고 그런데요. 옥천은 대전 옆에 붙어 있는 접해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인구 5만의 작은 동네고, 그리고 옥천은 구계읍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안남면은 가장 작아. 인구가 한 1,400명 정도. 실제 거주 인구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고요. 60년대 중후반 그때는 면인구가 안남 면인구가 제가 살고 있는 안남 면인구가 12,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년대 중후반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지금 안남 면인구가 더 적은 거거든요. 그렇게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안남면에서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치 활동이 되게 된 거는 아마 1990년도는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때
전국 농민의 총민연맹이라고 전국에 이제 여러 가지 농민단체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사회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전체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충북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 동네라 그런 농민회가 없었는데 90년도에 농민회가 만들어졌고 뭔가 지역에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활동들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여의도 올라가는 연례 행사 정도밖에 안 돼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날마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조합장의 힘은 엄청났던 거거든요. 거의 조합장이 지금의 군수 정도의 지금 자치단체장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2002년도에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죠. 보통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뭐 하나씩은 만들잖아요, 그죠?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됐든 뭐 이제 상공시대 새마을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씩 만드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만들면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이장했던 사람들, 옛날에 분회장 했던 사람들, 영농회장 했던 사람들, 지역에서 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데 제가 사는 안남면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일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갖고 그 당시에 면사무소 직원 중에 이제 총무계장이 있었는데 총무계장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한 반수 이상이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이렇게 뽑아. 새로운 이전까지는 관행대로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젊은 사람 들어와서 지역에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한 일이 좀 지금까지 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행정하고 관계 속에서 되는 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에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 2007년도에 2006년도적인 개수로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일을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체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갖고 안남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면민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면면의 각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을 다 면사무소 2층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제안을 하게 된 것들은 실제로 안남면이 이제 상선 규제 지역입니다. 대충 상류 지역이라.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결정을 하는 사실은 회의의 결정 주체를 세우자 했는데 이장단 협의회는 좀 일상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아서 이장들 더하기 지역주민 대표라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2007년도에 꾸려졌고 그리고 거기서 된 일들이 쭉 이어와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 일이 뭐 처음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그 당시만 해도 작은 음악회는 사실 큰 도회지나 아니면 이런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사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했는데 그 당시 한 300명, 연인원 300명 정도가 무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그 작은 음악회였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안남 뭐 배바우 작은 도서관, 순환버스 이런 것들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남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을 중앙 정치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단 작은 일상의 면 단위에서 젊은이들, 뭐 이장단, 농협과 같은 좀 주체들이 함께 이런 작은 일들을 벌여 나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남면에서는 지역 주민 주도로 이제 면 단위 발전 계획을 또 수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할 때는 이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들을 좀 활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정책 사업을 활용하려면은 사실 뭐 예산마다 달린 꼬리표도 그렇고 행정과의 좀 각자 다른 이해 때문에 발생하는 좀 비효율이 많다 보니까 처음 취지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남면에서는 이런 정책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자치의 기반으로 작용하려면 좀 어떤 원칙과 방법들이 있을지 네, 의견을 나눠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네. 잘 모르겠고요. 아마 면 단위에 이제 들어오는 사업들을 보면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 뭐 몇 개 마을이 모여서 묶어서 하는 권역 사업, 면 전체적인 사업, 또 크게는 뭐 군에서 하는 사업도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각 부처별로 사업들을 하는데 면 단위의 사업을 내려보내면 아니면 군 단위의 사업을 내려보내면 마을의 사업을 내려보내면 이 사업 갖고 마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이 사업 갖고 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한 가지 부처의 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도 마을로 하면 다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 시기가 맞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해서 따와야지. 그리고 행정도 이것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으로 사업수를 늘려야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주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일부 몇몇만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면장이 나서서 관심이 많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면장이 정말 노란 꽃을 좋아하면 노란 꽃을 심고 빨간 꽃을 좋아하면 빨간 꽃을 심고 주민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지역 내 한두 사람이 외부에 끈을 대서 뭔가 좀 약발르면 사업을 갖고 와서 그 마을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3년짜리 사업이면 3년에 끝나고 5년짜리 사업이면 5년에 끝나고 그 마을 한 마을의 사업이면 그 한 마을로 끝나고 옆에 마을은 속상하고 그리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돈을 갖다 쏟아붓는데도 왜 농촌의 형편은 풀리지 않고 계속 그래 하는 것들은 아마 근본적으로 설계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남면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안남면의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이것은 뭐 행정에서 하는 뭐 이장협의회나 뭐 이게 뭐야 그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개통을 통해서 최고의 대기관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12개 이장과 마을 대표하고 직능단체 대표로 만든 지역발전위원회가 스스로 대표성을 부여해서 만든 여기 그래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안남면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의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고 결론을 낼 때는 지리하게 시간을 끌지만 거기서 결정된 것은 안남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한 개 마을이 사업이 돼도 그리고 4개, 5개 마을 하는 권역의 사업이 돼도 안남면의 결정이고 안남면의 사업이 되는 것.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안남면은 그 주민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을 때 중앙정부 사업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갖다 쓰는 정거장일 뿐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이 끝나도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서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의사결정을 하는 민회와 같은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한 마을만 잘 살아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개별 사업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이제 주민 주도의 이런 공공성 그런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농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의 성패는 그런 사람과 조직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이것을 추진해 나갈 주체가 없으면은 그걸 결국 누가 하느냐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제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주체,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함께 계속 그 논의를 해나가는 그 다음 세대들, 그 주체들은 어떻게 양성하고 혹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얘기는 좀 뜬금없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바꿀까? 그러면 똘똘한 놈 한 놈을 들여보내면 그 마을이 바뀌어질까? 돈을 왕창 집어넣으면 그 마을이 바뀌어질까? 어떤 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됐다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항상 뭔가 밖에서 투입해서 그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 주체, 거기 있는 사람이 핵심이 돼야지만 그 마을이 바뀌어지고 지속 가능할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식해서 사람을, 지역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 세상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이 바뀌지는 않죠. 물론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뚝심이 있게 고집스럽게 힘들게 일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주체는 어떤 사람일까? 똘똘한 밖에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보다는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누구나 애양심이 있고 자기 마을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정을 맡게 돼 있죠, 지역에서. 뭐 하는데 저렇게 튀어? 전체적으로 가는데 같이 휩쓸려서 가야 되는데 왜 저래? 사실 그래서 지역의 자생성, 자발성이 거세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면 단위, 마을 단위까지도 다 장악하는 주민조직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내갖고 제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보면 행정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래서 정말로 행정이 그런 정도의 인식과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뭐 그 참고서나 교과서처럼 판에 박은 조례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 될 거야.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만드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가장 앞선 높은 단계 주민자치야. 몇 명을 뽑고 성별은 어떻게 하고 뭐 뽑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똑같은 판에 박아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모범답안을 가르쳐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 끝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지속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건 별거 없다. 주민의 사는 모습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 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싹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세. 이것이 핵심 주체 세력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런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이라거나 신활력이라거나 농촌협약 같은 농정 사업들에서도 이런 상향식 계획이나 주민 주도 참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또 너무 획일적으로 지역에 전파한다라는 좀 비판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이제 인적 자원이나 이런 추진을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행정 중심적으로 결국에는 또 관료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농정 흐름에 대해서 좀 정책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지역의 여러 경험들을 정책화하거나 좀 확산해 나갈 때 결국에는 그렇게 행정과 민간의 어떤
좀 발전적인 관계나 파트너십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과 민간의 건강한 관계의 정립이나 이런 그 역할 정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그 지역의 이제 핵심 주체라고 하는데 좀 빠뜨린 이 얘기를 하면서 민간 협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지역인지 지역에서 끈질기게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변화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들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그 행정의 관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중앙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남 같은 예를 든다면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우든 간에 정례적으로 2달에 한 번씩 회의가 계속 열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결정된 것을 지역에서 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한 것만큼 지역에서 역할이 생기는 것 이것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지역의 핵심 주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떠냐면 일단 유력한 사람이 있고 계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가. 그럼 큰 유지가 새끼 유지를 만들어. 그 군단위 보도 JC나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나이론스 클럽, 노타리 클럽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도 재생산 구조가 지역의 기득권으로 올라가는 재생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서 이것을 끊어내는 것.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지로 커나가는 이 통로를 끌어내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역할을 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들이 큰 변화이겠다. 근데 이 변화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흐름도 선배에서 후배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흐름. 어차피 그 나이대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주민자치의 좀 실현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협치라고 하는데 우리 옥천에서는 사실은 2000년도에 쌀 수입 개방되면서 아주 농민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쌀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쌀 문제를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군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문제였잖아요. 그 당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 군에서 옥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서로 다른 다양한 관계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군수, 의원, 농협조합장, 농민단체, 생산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만나서 되든 안 되든 우리 옥천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옥천군의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한 5, 6년 만에 2006년도 지방선거에 받아들여서 옥천군의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 거죠. 처음으로 상향식에 주민이 요구해서 만든 조례예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안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이미단체가 교부금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이거 쉽지 않은 거고 그랬을 때 지역에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 10년 정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농업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노골프도 얘기하고 뭐 친환경 농업도 하고 뭐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 농발이가 만들어졌는데 2016년도에 무너졌어요. 조례를 다 바꾼 거예요. 8명의 군의원이 다 똘똘 뭉쳐서 여야 구분 없이 이런 거구나. 조그만 자치단체에서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주민의 자치 권력은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게 항상적으로 지택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10수년을 해왔지만 하는 이 정치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의 자치 권력이 항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차피 법이 통하는 사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치 얘기를 하는데 민간협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협치는 뭐 군수가 위원장 되고 뭐 농민단체 사람이 들어가고 뭐 회의를 뭐 1년에 3번 하고 4번 하고 이것이 민간협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돼서 그리고 지역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회의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민간협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신활력 사업이나 뭐 그 농촌협업 같은 경우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무너진 경험을 했어. 그래서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농사 짓는 사람만 갖고 얘기를 하면 농사 짓는 사람 너네들 얘기야 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면 우리 힘이 약해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앞으로는 그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옥천군의 먹을거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먹을거리위원회로 들어가자. 교육이 하는 사람 교육, 문화예술 하는 사람 문화예술,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꾸리고 이것이 민간협치의 회의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5개년 계획이 됐든 10개년 계획이 됐든 뭐 연차별로 1차, 2차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의 의제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를 만드는 것밖에 없겠다. 이것이 민간협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역의 문제는 산재해 있고, 근데 각각의 이제 목소리도 조금 다르고 욕구도 조금씩 다르고, 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실은 이제 뭔가 갈 길이 요원해서 조금 정말 멀고 힘들다라고 느껴가는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공론장을 만들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치 권력이나 어떤 사업에 흔들리지 않는 좀 바탕이 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두세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말 농촌에 희망이 있는가? 지역이 이게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역이 정말 지속 가능할 건가?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고 내 손자도 살 건가? 고민이 많고 정치하는 사람도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고민하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인구의 50%가 서울, 경기, 인천 2,500만이 살잖아요. 그죠? 제가 사는 옥천에도 5만인데 3만이 읍내에 살아요. 다 중앙으로 집중된 사람 구조 그리고 물자도 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 이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동산 난리치는데 서울에 아파트 져갖고 또 문제 해결하겠다잖아요. 이거 성장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아마 앞날은 없을 거다. 이것은 농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기후위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고 안 하겠다 이제. 정말 사실은 나라라는 공동체는 정말 지역 주민들의 살피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표가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뺏기지 않는 것을 하겠다. 지역에서 사람도 돌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도 돌고 그래서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치와 자급의 먹을거리 체계를 세우는 것 노골구부대 직명회장에 해갖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네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공공급식의 조달 체계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고 뚜렷하게 순환과 공생, 자급과 자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네.